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왕초보 잉글리시의 리조트 카지노 경영학과 이정욱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13강에 나가게 됩니다. 어느덧 막바지까지 다 왔고요. 조금만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조동사 그리고 when 접속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WH 퀘스천을 배울 때 저희가 WH 퀘스천이 나오고 그리고 비동사가 나오든지 do나 does가 나오든지 did가 나오든지 이러고 주어가 나오고 일반 동사일 때는 동사 원형이 나오고 진행이 된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게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동사. 저번 주에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요번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라고 그러면은 helping verb라 그래요.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다 라고 해서 조동사라고 하고요. can하고 could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I can play the piano. 그래서 나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고요. He can play the piano. 그래서 나는 피아노를 그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그리고 they can play the piano. 그래서 그들은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동사가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참 간단하죠? 조동사만 들어가면 동사는 그냥 원형으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문장을 보게 되면 Could you open the window please? 라고 하고 밑에는 Can you open the window please?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Could you open the window please? 그러면 please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선 공손한 표현인데 Could you라는 말이 들어가서 좀 더 공손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Can you open the window please?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남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럴 때는 can보다는 could you를 먼저 써주는 게 좀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게 되면 I can do something. 그래서 이게 뭐냐면 I can play the piano, Lee can speak English. 그래서 나는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리라는 사람은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 할 수 있다라고 되죠. 그리고 여기서 밑에를 보게 되면 for the past, yesterday, last week이에요. 그래서 I was tired last night. 그래서 나는 지난밤에 너무 피곤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쵸? 그리고 but I couldn't sleep. 그래서 나는 잠을 잘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could는 여기서는 이게 과거 형태로 나와요. 나중에 이제 비교하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could be라고 해서 이것도 저번 주에 might be랑 같이 imagination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과거 형태로도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앞 단어랑 앞 문장이랑 뒤에 문장을 보고서 해석이 돼야지만 이해가 더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장 보면 I had a party last week. 그래서 나는 지난주에 파티를 했어 라고 했죠.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but Lee and Kate couldn't come 이라고 해서 리랑 케이트는 올 수가 없었었어, 오지 못했었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때는 could가 과거 형태로 간다 라고 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항상 보면 이것도 last week이라는, 자 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last week이라는 과거 시점을 줬고 last night이라는 과거 시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시점을 줬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과거 형태로 쓸 거예요 라고 해서 준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can이 아닌 could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뒷 문장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could가 굳이 imagination이 아니고 과거형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hen으로 넘어가는데 이 when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 보면 can 대신 쓸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be able to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했듯이 will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will에는 be going to가 있다 그랬죠? 그렇게 다시 있듯이 can에는 be able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I can play the piano라고 해도 되고 I am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지만 I일 때는 비동사가 am이 되죠. am able to play the piano. 그래서 I'm able to play the piano 이렇게 써도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같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can으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when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when이 들어갔을 때 이거는 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엇일 때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when 접속사랑 내가 이거를 언제라는 뜻이랑 둘 중에 어떻게 구분을 져요? 라고 했을 때 언제라고 해석이 될 때는 끝에 퀘스천 마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when이 무엇일 때라고 했을 때는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풀스톱 마크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두 개가 합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이에 when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장을 만들어요. When I went out. 내가 밖에 나갔을 때 it wa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형태니까 과거형 따라갔고요. 그리고 it wa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언제? When I went out.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을 어느 걸 써도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을 어느 거를 써도 다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when이 처음에 나와도 되고 중간에 나와도 됩니다. So this sentence has two parts. When I went out plus it was raining.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The when part can be first or second. 그래서 when이 들어간 파트가 첫 번째로 와도 되고 두 번째로 와도 돼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와도 되고 이쪽에 와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when I went out it was raining.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비는 내리고 있었어. It was raining when I went out. 비는 내리고 있었어. 언제? 내가 밖에 나갔을 때.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비는 내리고 있었어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we use the comma를 써요. 언제? If the when part is first. 그래서 when이라는 파트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는 comma를 써요. When you are tired, don't drive. 이거는 이제 don't drive 해서 주어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면 이거는 명령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어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e quiet 이러면 너 조용히 해.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딱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open the window please 그러면은 문 좀 열어주세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그때도 보면 주어가 없잖아요. 명령문은 주어 없이 진행하는 것을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en you are tired. 그래서 너 피곤했을 때 don't drive. 운전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컴마가 있죠. 그래서 다르게 바꾸면 don't drive. When you are tired. 그래서 너가 피곤할 때 운전하지 마 라고 했지만 이거는 when이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컴마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장을 보면 She was very happy when Joey passed the exam. 그래서 조이라는 애가 시험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녀는 매우 행복했었어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When Joey passed the exam, she was very happy. 그래서 조이가 시험에 패스를 했었을 때 그녀는 매우 행복했어. 똑같은 뜻이지만 when이 중간에 들어가냐, 첫 번째 들어가냐. 이 문장이 이게 이래서 컴마가 들어가고 아니면은 문장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두 개의 문장이 합쳐졌다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when을 보시게 되면 when I am and when I go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next week 다음 주에 Kim is going to New York. 그래서 킴은 뉴욕에 갈 예정입니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바꿀 수 있으면 Kim will go to New York. 그래서 킴은 뉴욕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she has a friend. 그녀는 친구가 있어요. Lily
그래서 릴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이니까 who로 받아주고 사물일 때는 which로 받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WHICH로 받아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릴리, who, 릴리를 받아주는 거고요. lives in New York. 그래서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But Lily is also going away to Mexico. 그래서 그러나 릴리는 또한 멕시코에 가요. 이렇게 하고 so they will not see each other in New York. 그래서 그들은 뉴욕에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킴이 뉴욕에 가지만 이때 이 친구는 릴리라는 친구는 멕시코에 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은 뉴욕에서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Lily will be in Mexico when Kim is in New York. 그래서 릴리는 멕시코에 있을 거예요. 언제? 킴이 뉴욕에 있을 때 멕시코에 있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 긴 거를 요렇게 한 줄로 만들어 준 것 뿐이에요. 되게 편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네, 만들 수 있고 또 이거를 when을 앞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When Kim is in New York, Lily will be in Mexico.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에 킴이 뉴욕에 가는데 그녀의 친구 릴리는 뉴욕에 살고 있어. 그러나 릴리는 그때 멕시코에 갈 거야. 그래서 그들은 뉴욕에서 만나질 못할 예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풀어서 Lily will be in Mexico. 릴리는 멕시코 갈 거야. When Kim is in New York. 킴이 뉴욕에 있을 때 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를 보면 We use the present I am, I go with a future meaning after when이에요. 그래서 When I get home tonight, I'm going to take a shower.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집에 갔을 때 나는 샤워를 할 예정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현재형을 써요. when 다음에 미래가 올 때. 그래서 when에서 현재형을 쓰고 그 다음에는 미래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 can talk now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지금 말할 수 없어. I will talk to you later when I have more time. 그래서 나는 너에게 다음에 말해줄 거야. 언제? 내가 시간이 더 있을 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너한테 더 말해줄 예정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말로 여기서 보면 when이 나왔을 때는 현재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문장에는 will이 나왔죠. 미래 형태가 나오듯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when이 들어간 첫 번째 문장에서 현재형이 나오면 그 다음 문장에는 미래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바꿀 수 있죠. I will talk to you later when I have more time. 그쵸? 그러면은 when I have more time, I will talk to you later.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배운 거는요. 이제 헬핑 버브를 배웠고 그리고 헬핑 버브에 맞춰서 when이라는 접속절을 배워서 두 문장을 합쳐지는 것. 내가 뭐뭐 했을 때 나는 뭐뭐 할 것입니다 라는 그 두 문장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조동사는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아요. 헬핑 버브라고 해서 이제 일반 동사 앞에 아니면 비동사 앞에 헬핑 버브가 나오고 주어 뒤에 나온다 라는 거예요. 막상 쓰면 주어 그리고 헬핑 버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게 비동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될 수가 있고 문장이 되고 이게 이제 조동사가 의문형으로 됐을 때는 조동사는 앞으로 가주면 된다. 그래도 다 쓰고 이 부분은 동사 원형으로 쓴다. 그리고 조동사 can 같은 경우는 be able 죄송합니다. 잘못 썼습니다. able to를 써가지고 이 부분을 can을 대체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동사 중에 will이라는 거는 be going
to로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이렇게 따져보면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미래형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